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지난 주말에 한 공연장에서 공연이 끝났는데도 관객분들이 공연장을 떠나지 못했대요. 공연의 감동의 물결이 계속 남아서 그랬던 걸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왜 할지? 장관님 보느라고 못 봤어요. 잘생겼어. 분위기 다르다. 이담 아나운서, 지금 우리가 누구를 본 겁니까? 마치 연예인 파파라치를 보는 것 같은데요. 아하.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의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을 찾아서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 장관이 이날 보신 것처럼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아주 청바지 차림으로, 운동화 차림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차림을 하고 갔는데요. 네. 이날 한 장관이 공연 끝나고요. 공연 팸플릿 든 채 이제 사진 촬영 요청하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밝은 얼굴로 카메라를 저렇게 직접 들고 찍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연예인들을 저렇게 찍어주거든요. 그래요? 저런 식으로 셀프 카메라를 찍어주는 것도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사진 촬영, 사인 요청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일이 다 대응을 했다고 하네요. 네. 혹시 저도 저 코트 입고 청바지 입고 저곳에 가면 저 찍으면 와 잘생겼다, 어머 앵그리 앵커 잘생겼다고 할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 영상에서 잠깐 뭐 이렇게 잠깐씩 들렸습니다만 지금 김묘성 기자님 일단 저날 저쪽 현장이 좀 분위기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리고 또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유명인이잖아요. 어허. 유명인이 나와 같은 공연을 보고 있다. 그 사실만으로 일단 난리가 날 수밖에 네.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커뮤니티의 목격담 그리고 뭐 인증 사진 이런 것들이 쏟아졌는데요. 인증 사진이야 뭐 그럴 수 있죠. 원래부터 많이 쏟아지니까. 네. 근데 영상도 있고요. 움짤이라고 하죠. GIF 파일. 이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저 때 입은 저 옷이 뭐냐라고 뭐 질문이 올라오기도 하고, 물론 커뮤니티의 성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난리가 났다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목격담을 보면요. 일단 모른 척했다가 소심하게 인사를 했는데 뭐 잘 받아줬다. 프로그램 북에 사인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공연 일부 직후, 그러니까 공연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로비로 나와서 쉬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뭐 일단 작은 소동이 일기도 할 정도로 정말 웅성웅성됐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한 누리꾼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산 문제집에 급히 사인을 요청했다라고 앞에 영상도 보셨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 학생일 수도 있고 학생 아닐 수도 있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문제집 살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네. 우스갯소리했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도 한 멋짐 하잖아요. 대구 사나이로서 한 멋짐 하시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평소에 그 음악에 공연에 애호가예요? 뭐 왜 저기 간 거예요? 그러면?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재직 중에 예술의 전당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지난 6월에도 사복 차림으로 예술의 전당을 찾았고 그 목격담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오케스트라 관람을 위해 간 것인데 특히나 한 장관은 트렌치 코트 안에 그 재즈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의 이름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요? 저기 있어요? 뭐. 티셔츠에 빌 에반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 딱 듣고 한동훈 양이 딱 펼쳐보이는 대박 사건. 네. 저거예요. 네. 그만큼 음악을 좋아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 장관 동창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고 재즈, 블루스, 록 등 음악 듣는 게 여가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네. 비틀즈를 특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특히 한 장관 초등학생 시절에 취미 관련 장문 제목이 오디오 갖고 놀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오디오를 갖고 놀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고 아하. 성인이 된 후에도 한 장관과 가장 많이 만난 장소가 서울 이태원의 재즈 라이프 카페라고 합니다. 네. 요러요러한 삶의 흔적들을 보면 음악을 평소 공연 같은 거, 특히 재즈 이런 거를 많이 사랑하고 좋아해왔다는 걸 조금은 이제 이 감을 잡을 수는 있는데 보세요. 공연장을 이제 찾아서 거기에 오신 분들은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어머머머머 막 이렇게 막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공연장을 찾은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조금은 의심쩍은 눈초리로 보는 분이 있어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관료라기보다는 정치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네. 다른 건 없어요. 지금 다 총선. 내가 예술의 전당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이게 이슈화가 안 될 거를 모르겠어요? 모를 리가 없죠. 본인이 한마디만 해도 언론에서 다 떠드는데 안 그러면 그냥 조용히 저기 뭐 모자 같은 거 쓰고 못 알아보게 그치. 조용히 이렇게 가지 저렇게 다 남들 알아보게 가지 않아요. 아니 문화생활인데 뭐하러 뭐 아니, 그러니까 죄졌다고 모자를 문화생활을 쓰고 집에서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친구랑 저 위스키 한 잔 마시면서 해도 돼요. 대중한테 나타난다는 거는 정치 활동이죠. 아유, 그리고 저는 서초 강남에 염두도 두고 있다. 이 거주지가 강남 쪽이잖아요. 네, 강남 쪽이죠. 거기서 남부순환대 타고 오면은 예술전당까지 10분이면 와요. 주말에는 저렇게 할 수 있죠. 아유. 우리가 뭐가 이래요. 아니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한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세요. 일단 한동훈 장관의 예술의 전당 이 등장을 놓고 지금 정치권에서조차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TMI 별로 알고 싶지 않았는데 한동훈 장관 집이 강남이라는 것도 저 두 정치권 인물들 대화 속에 나오고 있어요. 전현 평론가님, 지금 이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뭔가 숨은 의도, 특히 정치적 행보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정말 고심 끝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김명준 앵커님이 저런 바바리 코트 입고 가셔도 난리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하고요. 예, 이제 다만 정치권에서 한동훈 장관의 행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장관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 그리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의 여러 가지 행보가 사실 여야에서 워낙 한쪽은 옹호하고 한쪽은 비판하는 이 대립각 속에서 있던 인물이었죠. 네. 그런데다가 다음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를 내세워야 좀 눈길을 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다 보니 아마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행보가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야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나쁘지 않다. 한나땡 이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권에서도 과연 어느 것이 민심에 부합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필 또 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선거 나오면 고맙다는 표현 많네요. 한나땡. 그 전에 굳이 얘기 안 할게요. 또 지금 또 조용히 살고 계실 텐데. 그런데 김현주 평론 앞서 이제 뭐 잠깐 뭐 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뭐 두 분들이 나오는 대화 보니까 특히 이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뭐 아니 이왕 가려면 진짜로 모자 같은 거 푹 눌러 쓰고 가야지 했더니 뭐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 나왔는데, 혹시 해외에서도 유명인들 정치 시즌에 그러면 다 이렇게 다 칭칭 감고 가나요? 어떤 공연장이 어떻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일반 상식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음악을 즐겨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던 행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사의 네. 말대로. 네. 안 하던 행보가 아니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해왔던 행보고요. 그리고 뭐 집에서 위스키 한 잔 먹으면서 음악을 듣지 왜 여길 왔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술을 못 마신다니까요. 술을 안 마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일부러 지정까지 음료를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고, 이 지나치게 좀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정치인으로 자꾸 민주당 측에서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뭐 이번뿐 아니라 방문하는 곳마다 진짜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다. 진짜요? 전혜연 평론가님, 이쯤 되면 글쎄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니까 신드롬입니까? 한동훈 신드롬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제일 곤혹스러운 인물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왜요? 사실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될 책임은 정당의 대표에게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을 정치권으로 5개에서 출마를 시킨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 얼굴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여당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 총선은 민생,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 나섰을 경우에는 모든 이슈가 이것이 야당 입장에서는 뭐 검찰공화국이다. 민생 문제, 청소년 문제, 장애인 문제, 예산 삭감하는 지금 비판 여론에 자칫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민될까요? 지금 여당에서 너무 뜬다. 한동훈 장관 뜨는 게 고민돼요? 아니면 반가운 일이에요? 어떤 거예요? 글쎄 뭐 만약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직 뭐 총선에 출마한다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확언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주변에서들 지금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그 내각의 관료이기도 한 동시에 뭐 이 정치인 이미지로 좀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치권에서는 늘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가 있거든요. 그러겠죠. 갈구를 합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고 이렇게 교집합 지점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앞으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혹은 본인의 선택 여부를 넘어서 주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보수에 있어서는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 본인이 싫든 좋든 간에 총선이 다가올수록 총선 시기가 째깍째깍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행보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